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천기 누설 이제 일주일 2번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빠져가지고 조금 전에 어떤 분인 거고 왜 한 번밖에 안 하냐고. 화요일에 했는데 화요일은 지금 존재감이 더마카가 없으니까. 있습니다. 더마카가 제가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뭐라고 사실 하는데. 들었어요. 들었어요? 봤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은근히 견제해. 어지간해서는 제가 일정 변경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을 때 대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어제 휴가도 안 가요. 저는 휴가 간 적도 없어요. 휴가 갔다가 괜히 그 자리에 누구 줬다가 그러다 과로사에 과로사. 죽지 않을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근데 이건 뭐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또 걱정스러워서 보죠. 그러니까 들은 결과. 잘해요. 목소리가 밝아. 더마카는 목소리가 어떻게 꾀꼬리 같아요. 꾀꼬리?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꾀꼬리 목소리가 그랬나? 다시는 자리를 비울 일은 없을 겁니다. 재판 안 할 한이 있더라도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언제 이 두 사람을 같이 붙여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사가 안 되네. 정말. 언젠가 한번 기회를 특별판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나도 한번 딱 이게 그 뒤로 이렇게 제끼고 즐기면서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 언제 한번 특별판으로 한번 좀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그럴까? 네. 진짜? 안 밀릴 자신 있어요? 더마카 장난 아니요. 알죠. 그래요? 대기실에서는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방송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성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마카가 응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아무튼. 자, 네. 오늘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음. 대통령하고 시장들이 만났어요. 부산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사면 얘기 같습니다. 아마 박형준 시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오세훈 시장도 나도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둘 다 연관성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 등등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했고 대통령은 아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네. 뭔가 답은 안 주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재미난 게 그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유행어가 민생이었죠. 그렇죠. 그잖아.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쪽에서 민생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사면을 꺼냈는데 사면은 민생인가? 민생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네. 그 야당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감수성이라고 할까? 네. 이 민심을 읽는 능력이라고 할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뭐 같은 맥락인지 몰라도 서병수 의원도 똑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좀 진화하는 모양새예요. 당 내에서도 우리가 그거 짜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했는 얘기다. 서병수는 5선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내 중진 중에 중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 선거 결과를 민주당도 왜 이런 선거 결과 났는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민생하고 사면하고는 결이 다르고 탄핵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어떤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요즘 그 보수 언론 신문을 보면은 거의 뭐냐면 이 국민들의 삶에 그 막 애달파하는 그렇죠. 그런 기사가 물결을 치거든. 일면은 전부 다 그거예요. 다 그거죠. 제가 봐도 그건데요. 딱 그런데 그런 물결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야당 소속 두 시장이 딱 대통령 만나서 일상이 삼면해 주세요가 돼버리면 네. 매치가 되냐 이거야. 뭐가 안 맞아요. 이 정치적 감각을 도대체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도요. 네. 아마도인데 네. 이제 나간 우리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맥락상 저게 맞나?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을 이끌 때는 그 컨트롤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나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 뭐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서병수 의원 같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또 시장들이 가가지고 몰라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어차피 언론에 주목하는 거는 사면 건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걸 봤을 때 뭐 정말 소수 일부는 지지하고 잘했다 할 수 있지만 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이게 민생인가? 이게 음. 과연 맞나? 음. 국민의힘 뭐 잘하나? 이런 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얘기 나온 김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김종인 위원장 참 재밌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안 가시네. 간다고 언제부터 가고 제가 아예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연쇄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아 김종인 위원장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도대체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도대체 속마음이 뭐냐? 자 오늘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머털도사님께서. 결론부터 보면 몰라. 에이 그러면 아니 답이 왜냐하면 되나?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네. 어떻게 그 속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만 추정할 뿐이지. 추정해야죠. 여기서 그렇죠. 추정해야죠. 추정만 한번 해봅시다. 네, 청기누설에서. 그러면 김종인의 속마음을 읽는 방법. 네. 그 방법은 뭐냐? 거꾸로 읽기다. 아 거꾸로 읽기. 예, 오.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언론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른바 깐 사람들. 김종인 위원장이 왜 저 사람을 깠을까?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분석을 하던데 삐딱선 정신일 것 같아서 나는 정반대로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 사람들을 안 깔까? 안 깐 사람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보자. 그렇지. 오 재밌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깐 사람들이 제가 누구냐? 한번 떠오르는 거는 한 명 확실히 안 깐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 윤석열. 그렇지 윤석열. 그다음에 금태섭 금태섭도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만나줬지. 만나줬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면 이른바 뭐 소장판 내지 초선 의원들. 네. 안 까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까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내면 네.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이 뭘까? 저 사람들 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김종인, 윤석열, 소장파 네. 뭐기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일단 뭐 뺍시다. 하여간 예, 약하니까. 예. 요 라인으로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고 쳐. 그러면 정반대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뭐야? 반대편은 중진들이죠. 그러니까. 2선, 3선 뭐 주호영, 조영, 네. 중진, 안철수. 안철수. 이건 깐 사람들이죠. 깐 사람들이죠. 네. 요 조합의 만들어내는 재밌다. 그림은 또 뭐냐? 완전 다른데요. 오, 아니, 이게 딱그 라인이- 딱 보입니다. 라인이 잡히지 않아? 저는 딱 알겠어요. 기존 세력, 조금 신진 세력. 그렇게 이제 여기서 고상한 표현을 쓰면 네. 노론과 소론. 이거 영조, 영조. 그러니까 분당이네요. 노론과 소론의 분리 작업이다. 와, 재밌네요. 노론과 소론이다. 그잖아. 네, 자, 지역에 갇힌 꼰대식 낡은 보수에 맞서서 네, 젊고 개방적인 젊은 보수를 지향한다는 그림. 그렇죠. 젊은 보수들. 이렇게 해석을 여지가 있느냐라는 거지. 네, 자, 이 그림이 갖는 특징은 기존에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구도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과 제3지대 이렇게 병렬 관계로 놓잖아. 음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새로운 구도. 무슨 얘기냐? 보수 세력의 세력 교체. 노론 소론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 그렇지. 세력 교체, 주도권 교체로 아하. 물갈이를 시도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판의 주소지가 국민의힘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밖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안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 이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뭐냐면 네. 보수 세력 내에서의 주류의 교체. 음흠. 이걸 지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야, 본인은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어쨌든 소론에 이제 소론 쪽으로 소론의 영수. 영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노론 소론보다는 노보 소보. 보는 뭐죠? 늙은 보수와 젊은 보수. 노보 소보. 좋습니다. 예. 맞죠? 뭐 또 아니 괜찮겠죠? 그 옛날 네. 가기를 노포라고 부르. 그러니까 노보 소보라고 해야 노보 되겠네요. 소보. 소보 노보 소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소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김종인의 목적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도 네. 그 왜냐면 라인이 라인 보면 라인이 알잖아요. 딱 서 정확히 그렇죠. 서. 비판과 비판하지 않는 게 정확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요. 자 그러면 이 소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길이지 접수냐 가출이냐. 접수냐 가출이냐. 뭐냐면 네.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 가출하는 것이냐. 나오느냐.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걸 읽기 위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을 직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였어. 근데 제가 그래서 봤어. 경향신문 인터뷰가 게재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니까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16일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담합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진석하고 뭐 얘기했어요. 주호영, 정진석 담합설.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한 축에 있던 정진석 의원이 나 네. 당대표에 나가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한 시점이 16일이야. 딱 봤군요. 이거 위기다. 이거 물론 안 된다. 이건 뭐 내가 우리 어차피 판단하는 거고. 꽤 맞춘 것일 수도 맞춘 있겠지만 거지만, 네. 자, 그 시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네. 주호영 유력설이 부상하던 시점이다. 그래 봐도 무방하겠네요. 딱 그 네. 시점에서 그냥 중진이 아니라 주호영을 딱 찍어서 쳤어. 맞습니다. 그러면 욕했어요, 진짜로.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음흠. 주호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구를 날렸다. 네. 이렇게 그 해석을 한다면 왜 견제구를 날렸을까? 당신이 대표가 되면 안 돼. 라고 신호다. 하는 메시지를 깔고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본다면 음흠. 여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1차 시나리오, 방법론으로서의 시나리오는 가출이 아니라 접수일 수도 이때는 있다. 접수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 네. 문제는 노보가 당권을 접수할 경우 그러면 소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소보들은 약해요. 또 깨알 같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작정 가출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어떤 구심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이 가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 밖에서 당내 투쟁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 당 멀리 사격을 해주는 거죠. 당 밖에서 당내 투쟁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 당내 투쟁의 고리가 뭐냐? 이른바 노보들을 고사시키는 그러니까 비주류로 끌어내린 다음에 고사시키기 위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다. 정지 작업에 들어가 있다. 고사시키니까 뭐 식물 상태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힘들- 바로 그런 힘들게. 점에서 음. 두 개를 갈라치기 해서 완전히 딴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라 아하. 양분 전략이 아니라 대체 전략이다. 좋은 생각. 주류의 대체 전략. 밖에서 포를 날려가지고 노보가 약해지면 소보가 조금 더 해대면서 당에서 가출하진 않고 그렇죠. 소보가 당을 접수할 수 있는 아니 방법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왜 버립니까 그거를? 그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접수. 그죠? 네. 접수라고 하는 것이 주류의 교체거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멀쩡한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중요한 힘을 빼는 것. 네. 그잖아.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겠어요? 당의 지도부를 당권을 누가 잡는다든지 바로 최고위원들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게 방법 바로 중 이거겠지. 하나겠죠. 근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 많이 아는데 내가 아니면 김정윤 위원장이. 두 분 다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두 분 다. 나는 국민의힘 쉽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쉽게 안 봐요. 왜 노론. 이러세요? 그 노보. 왜 노론들. 나를 김종인하고 엮어? 나는 다른 그렇게 사람인데. 분석을 하시길래 노보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지.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짬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뭐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대치기 할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바로 그거죠.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냥 일방적인 희망 사항 내지 욕망이겠지. 네. 근데 문제는 노부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이에요. 아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당합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당 대표가 됐다고 쳐요. 네.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질서 있는 당 관리 여기서는 그렇죠. 경선 관리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효과 있는 대여 공사에 만약에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김종인의 흔들기는 성립이 안 돼. 네. 먹히지가 않아. 만약에 이 두 요인이 적절히 관리가 돼서 옛날에 봉숭아 학당으로서 자살골을 넣는 현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김종인의 행동 반경을 확 좁혀버릴 수 있는 거지. 예전에 말한 투탑, 모투탑, 황나 투탑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자살골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림은 그리는 건 자유인데 네. 그림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밀히 이야기라면 그 키는 김종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노보가 갖고 있다. 노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소보보다는 노보에서 당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현실적이겠죠. 맞겠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당 밖에서 당 안을 지금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나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노보가 자살골을 넣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김종인 시나리오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오히려 이게 가장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것이 결국은
경상 관리에 있어서의 파열음이 나느냐 마느냐 하나. 그다음에 대여 공세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네.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사실은 전망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경선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보기에는 죽기 살기 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당 지도부의 어떤 컨트롤 범위 밖으로 그러니까 그럴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여 공사라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작용 반작용이 교차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요. 민주당에서의 대응력이 또 어떻게 되느냐를 그렇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의지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겠죠.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되느냐 마느냐가 김종인 시나리오를 좌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여기서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죠. 뭐죠? 그게 윤석열이지. 야, 윤석열 우리가 또 얘기하다가 아니 빼먹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김종인 위원장이 소보를 데리고 뭔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응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 하죠. 까놓고 안 얘기해서. 안 하죠. 네. 그게 지속성이 담보된다라고 확신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라고 팔 걷어 붙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김종인의 시나리오가 그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보증 수표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윤석열이지. 윤석열이다. 그게 윤석열인 거지. 그러니까 야, 자 윤석열은 지금 낡은 보수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망해. 그렇죠. 그거는 본인도 아마 좀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젊은 보수와 윤석열을 내가 매치를 시켜줄게. 네. 이러면 이건 필승이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계산법이. 음흠. 그잖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그림은 숭늉이라는 거야. 숭늉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숭늉 저게 뭐냐면 숭늉 김치국. 김치국이죠.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지. 김치국만 후루룩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 이분이 진짜로 솔직 버전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연막 차원에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연세 인터뷰 내용을 종합을 해본 윤석열을 만난 적 없다는 거잖아. 결국은 안 만났다. 교감만 하는 그러니까. 교감도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참 재미난 게 그러면 네. 이 시점의 주인공을 김종인이 아니라 윤석열로 돌리면 윤석열은 왜 아직 안 만나고 있을까? 그렇죠. 궁금해요. 지금 너무 딴 거는 많이 하고 강의도 듣고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 100세의 철학자도 만나고 그러는데 철학자도 만나고 강의도 그 듣고 80세의 왜 이 정치 노객은 왜 안 만날까? 정말 어쩌면 중요한 사람을 안 만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의도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참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건 둘째치고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소보에 가담하지 않으면 이 그림은 뭐가 돼요? 게임 끝입니다. 게임 빚 좋은 끝. 개살구가 될 뿐이죠. 소보는 없어져요. 아예 소보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왜 김종인과 접촉하지 않고 있는가? 아직 대선 행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아니 그러면 시작 안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네. 행보했다고 그러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하면 바로 만날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동태를 일단 살필까? 나라면 후자로 갈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하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동태를 좀 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나라면 하거든요. 당연히 후자로 가면서 네. 어차피 이 돌아가는 판을 봐가면서 딱 봐도 제3지 들어가면 이게 정말 그 고난의 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 바로 얼룩 묻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아니면 서대문으로 갈까요? 서대문? 아이고. 갑자기 뭐 서대문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여기 아무 서대문도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갑자기 서대문이 나옵니까? 아무 알겠습니다. 뭐 이상한 또 상상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로로 갈까 영등포 가도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지역적으로 서대문 압구정으로 할까요? 압구정으로 네. 받고. 네. 네, 거기. 네. 좋습니다. 80억이래 압구정으로. 아파트가 80억. 네, 압구정으로 아무튼 합니다. 예. 나 같으면 여기서 일단 짱 보지. 당연히 보죠. 지금 상황에서 결정을 했다가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타이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짱 보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뭐가 되냐면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타이밍. 예. 예. 윤석열은 뜸을 들여. 네. 윤석열은 뜸을 들이는 상태에서 새 지도부가 구축이 된 다음에 새 지도부가 이제 초기에 갖는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지?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상 그러니까 저기 당 관리를 뭐 효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네. 김종인의 입지는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김종인의 동인을 그러면 그다음에는 동력을 뭘로 가져갈 거냐? 또 연쇄 인터뷰하나? 그때 가서? 그때가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상황에서는 연쇄 인터뷰 같은 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먹히지.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이 언제 움직이느냐.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움직일 때까지 어떤 그 기간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당 지도부가 어떤 행보를 그으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은 김종인 시나리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어허. 요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좋은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윤석열이 아니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밑그림이거든. 여기 스케치. 그렇지. 스케치. 밑그림인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밑그림 위에 물감을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저 낡은 보수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 대한민국의 보수 망합니다. 네. 라고 하는 계속 어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밖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야. 그래서 계속 중진이 문제고 아사리판이니 흙탕물이니 뭐 주호영이 뒤에서 뭐를 했니 안철수니 계속 뭐니 이걸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냥 건방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물감 실탄으로서의 물감이 뭐겠느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면 같은 얘기 같은데요. 바로 그거겠지. 아하. 예를 들어서 사면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수. 왜냐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일 때 예.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사안인데 지금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탄핵이 잘못됐다. 네.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려. 바로 나와버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걸 칠지 안 칠지를 잘 보자고.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래서 문제야. 그 얘기 아마 저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중을 할것 여기에는 같은데요. 뭐냐면 그 얘기는 영남과 늙은 그렇죠. 보수 늙은 보수 또 지역 보수. 영남 보수. 요게 딱 얽혀 있는 문제지.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예를 네. 들어서 홍준표의 복당. 그것도 마찬가지 물감 채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은데요. 그렇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가 홍준표요. 난 나부터 갈 것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고별사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홍준표라는 사람은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번 잘 봅시다. 새 지도부가 구축이 된 다음에 대화합 차원에서 모든 문을 열겠다고 만약에 받아들이면 제가 장담컨 대 받아들일 것 같은데 홍준표는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모습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 전 의원이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권한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그렇게 리 나올 거면은 장제원 의원을 두고요. 홍준표의 꼬붕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겠죠. 그렇잖아.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탄 삼아서 계속 사격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물감 삼아서 계속 색칠을 저들 하겠죠. 갖고는 안 돼. 아하. 라고 빨간 색칠을 칠 거라는 거지. 그렇죠. 스케치는 지금 했지만 색칠은 앞으로 할 것이다. 미래로 할 것이고 그렇죠.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 지도부가 어떤 일을 함에 따라서 그렇지. 색칠이 되면 이 소보들이 이건 아닌갑다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치고 나오잖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오세훈, 박형준 같은 분들은 청와대에 가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똥꼬를 또 쳐주시고. 사면 해가지고 색칠을 또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치면서 정말 문제다 저 당은. 아.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필해 들어가면서 그러면 대안이 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른바 소보들은 이 이야기를 줄기 삼아서 계속 네. 치고 빠지고 하면서 결정적 타이밍에 행동 개시 시점을 찾는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윤석열이 호응을 하느냐. 윤석열은 계속 중간에서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네.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윤석열 이렇게. 전 총장은 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워낙 많은 해석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저 나름대로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다. 이 이 말씀을 해석 상당히 일리 있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뭐 흐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음. 큰 틀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작 자체가 김종인이 안 깐 사람 위주로 딱 보니까 뭔가 확 눈이 딱 뜨이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 많은 분들이 글을 줬습니다. 네. 자, 한번 반응 좀 볼까요? 야, 이 참 폴님이 더마카를 지금 그 칭찬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묘한 매력 있는 더마카님 목소리 레몬즙을 꽉 짠 진한 탄산수 같은 느낌
비슷하긴 해요, 그죠? 탄상수. 그다음에 이희준님 아, 참. 더마카한테 박변 밀릴 텐데요. 심하게 밀릴 것 아니요, 같습니다. 말릴 거라고 해요. 말릴 텐데요. 아. 심하게 말릴 것 같습니다라고 주셨고요. 자, TK님은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나 봐요. 머털도사님 시간 나면 이 방송에서 만들어낸 말들 모아서 책 하나 내세요. 오, 좋은데 팔리야 만질이. 책이 이게 초판이나 나갈라나? 잘 안 팔립니다. 예. 그랬다 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아,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대부분 책은 잘 안 더마카로 팔리는데 더마카로 바꿔. 우리 머털도사님이 책을 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야 얼굴도 생각이 드네요. 표현을 안 하고 저렇게 또 말을 그 순간에 뒤집어 버리냐? 자, 마이티 환재님 김종희 위원장은 팝콘 먹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고. 아, 좋습니다. 표현 죽인다. 좋아요. 팝콘 먹고 있다. 김영사. 왜 나는 이런 표현을 못 할까? 아유 그래도 저는 노보 소보는 여기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최고입니다. 그러면 노진 소진도 있어요? 늙은 진보, 있지, 젊은 노진, 있지. 노진 소진, 꼰대 진보고 왜 없어? 꼰대 진보, 많지. 젊은 진보. 네. 예. 있죠. 그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도 한번 분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극우 좌파. 극우 좌파 있죠. 극우 좌파 있죠. 왜 없어? 극단적 좌파. 그치. 극우 좌파는 아니죠. 극좌파. 극좌파죠. 예. 아니 근데 좌파 진영에서 너는 우파야. 너는 좌파 또 이렇게 갈리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좌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갈리니까. 어디나 다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스티그마님은 제3지대 빅텐트로 가나요?라고 질문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네.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거꾸로 돌아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3지대와 국민의힘이 아까 제가 그래서 기존의 분석 구도는 국힘과 제3지대를 병렬 관계에 놓는 거라고 네. 했잖아요. 이 시나리오는 100% 필패 시나리오예요.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갈 수는 있을지언정 최종 단계에서는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통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소모적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데 접수 접수. 당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문제는 주류가 교체가 되면 그러면 그 중진들이 그러면 뭐하냐? 제가 볼 때는 보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서 밀려나 버리면 힘을 못 쓰는 특성이 있어요. 아주 그렇죠. 전형적인 예가 이거하고는 약간 케이스는 다르긴 하지만 이회창 총재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그 YS 때? 중진 대부분을 그냥 날려버렸잖아. 공천 과정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어? 민국당을 만들었어요. 네. 그때 허주 김윤환. 아유, 김윤환이 허주 김윤환이 그러니까 중심에다가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잖아. 한석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냐면 권력에서 밀려나 버리는 순간에 힘을 못 써버리고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줄 서는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류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장악하는 이건 어렵게 볼 거죠.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중진이고 어떻게 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쫙 납작 있었죠. 근데 보수 같은 경우는 이 중진들에는 그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바로 그걸 그-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이건 입장 바꿔서 내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도 바로 가출 시나리오를 가동할 이유는 전혀 없죠.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만 될 수 있다면 네. 접수만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초선이 나서 갖고 당대표 경선했는데 안 됐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2차 시나리오도 있어요. 뭐죠? 그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 시나리오가 뭐냐면 근데 새 지도부가 또 봉숭아 학당 비슷하게 봉숭아 학당 선생님 비슷하게 가버리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또다시 어떤 김종인 등판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비대위가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다. 이건 언론이 나오는 그래서 또 2차 접수 시나리오도 가동할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노보소보라고 해서 딴살림 이렇게 연결 지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극단적으로는 그것도 이거는 근데 딴살림을 차리는 게 유일하게 가동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윤석열이 완전히 붙었을 때 여기에 아하. 이때는 가능해져. 이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붙고 그래서 결국은 헤게모니를 여기서 쥐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노보 가운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정이로 취급해버리면서 쳐내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마지막 시나리오로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그럼. 할 필요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계속 보겠죠. 좋은 타이밍을. 지금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보기 하면 특정인만 떠오르는데 특정인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면 간복이요? 정치의 생리는 쟤는 억울합니다. 네, 정치의 생리는 가장 누굽니까?
맞습니까? 간보기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그죠. 간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보기를 잘해야 정치인으로서 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간만 보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간 보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오케이님, 김종인 이루님이 어제 위안부 판결 너무 화난다고 얼쑤무당 한 말씀 해달라고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사실 이 판결문들을 다는 못 봤지만 이제 판결문 1차 판결문하고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하를 했어요. 각하라는 거는 본선에 올리지 않고 링에도 올리지 않고 부적법하다고 내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각 인용은 이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주권 면제, 뭐 국가 면제라는 법리 그 법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1차 판결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권 면제라는 건 정상적인 국가일 때 가능한 거고 이런 어떤 학살 범죄 같은 거잖아요. 반인도적 범죄라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국제법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가서 판결문을 쓰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내가 볼 때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부도만 합의부니까 뭐 그 판사라고 한 단수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네.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가 나는 제일 궁금. 아니 이런 얘기를 몰라서 그 판결 그렇게 내렸지는 아니, 저 같은 일개 변호사도 아는데요. 그 법관들이 모를 리는 없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잖아. 속상해요, 저는 좀.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어떤 그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그랬나? 그건 법관이 할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법관이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외교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할머니들이 재판 받아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어디가 호소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가 법정 사법부라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결론을 내준다면 과연 그게 진짜 법적 정의가 살아 있는 건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이건 지금은 그 진짜로 법을 농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저희 변호사들은 사법부 욕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뭐 이해해요. 예. 못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막 이러면 그 재판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한번 그 이왕 배림부 한번 질러봐. 잘했어. 왜 그래요, 좀? 왜 정치적으로 판결하십니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라 그러고 사법은 법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사법의 정치화인가? 아니 그런 판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되게 속상해요, 사실은. 아니 그 법원은 스스로 인권의 최후보루라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처럼 그 중요한 인권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100번 양보해도 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아니 아무리 뭐해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 이거는 도대체. 그렇죠. 이걸 각하라니요, 말이 됩니까? 아침부터 너무 열렸네. 저도 또 화가 나는데. 마무리합시다. 예, 변호사 맞고요.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개그맨인데 변호사 역할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건 아니고요. 변호사 맞고 번호가 제가 아니 박로스님은 무려 전 대한변협 이사님이라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무려라고 하는. 이 무려라는 뜻이 뭔가? 그래 안 보인다 이 말인데 1910번 자격 번호를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격 번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청기누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이제 시사값 봐야죠. 시사값. 지금 뭐 김만권 형님께서 자꾸 글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그래요? 아니요. 채팅창에 자꾸 무슨 주제를 할 거냐고 고민해 봅시다. 네. 자꾸 글을 올리시고. 네. 자 내일 시사 카페 기대해 주시고요. 청기누설은 다음 여기서?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